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그 사유는 측근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느냐. 발단이 된 사건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투자 사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조금 들여다보니 국민의힘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연루가 돼 있었어요.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실세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아이카이스트 사건, 이게 도대체 뭔지 한번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뭐 아이카이스트 사건은 이제 네. 그때 당시에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2016년 7월 달에 그때 대전지검이 이제 수사를 했었죠.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네. 했고, 카이스트가 출자해서 설립한 이제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 대표 이제 김성진 씨가 이제 240억 정도를 이제 매출 규모 같은 걸 속이고 투자를 네.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네. 네, 그렇게 됐던 사기 사건입니다. 김성진 씨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 일이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창조경제 1호 청년 사업가 이렇게 좀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뭐 이게 네. 이제 아이카이스트가 획기적인 회사였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카이스트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출자를 했고. 출자를 해서 설립한 연구소 기업이었고, 네. 실제로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기술이 있었다. 굉장히 이제 그 김성진이라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 네.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각종 정치권에 로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추가적으로. 그 기술이 있는데 왜 정치권의 로비를?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연루되신 분들을 보면 네.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제 홍문종 전 의원이거든요. 그 정권, 그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렇죠. 친박 핵심 실세라고 했잖아요. 네, 라디오에도 굉장히 많이 네. 나오고 마이크 권력도 있으시고. 박근혜 정권 때 실세였던 건 맞죠, 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김성진 씨가 이제 아이카이스트를 운영할 때 카이스트 자회사라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카이스트는 어쨌든 간에 국회 소관 상임위가 그때는 미방. 네. 예, 미방인데 미방위원장이 그때 당시 홍문정 네. 의원이었죠. 네. 네, 그런 취지로 해서 아무래도 직무 연관성이 있게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은 많이 하고 일단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예. 네. 이 사람들이 드러난 과정들이 좀 흥미롭던데, 이 범죄가 드러난 과정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사기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기 사건인데 이후엔 로비 사건처럼 비화해가지고 정치권 거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이 조금 흥미로운 것 같아요. 1심에는 처음에 이분이 징역 11년을 선고를 받았었어요. 김성진 씨가. 네, 근데 네. 2심에서 이제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되는데, 네. 감형 사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뇌물공여 사실을 이제 자백했다. 네. 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 연루 인사들이 드러난 거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건가요?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기보다는 검찰에게 여러 진술을 가지 했다. 진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 넘어가가지고 대표적으로 지금 홍문종 그 당시에 이제 미방위원장도 했고 정권 실세였고 지금 전 의원이죠 이제. 이분은 어떻게 접촉하게 된 거예요? 2018년 6월 달에 이제 네. 홍문정 의원이 이제 그 기소가 되죠. 네. 기소가 됐는데 혐의가 이제 총 이제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이제 경미나건 관련해가지고 배임행위형 부분이 네. 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이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관련이 거죠? 없고, 그 다음에 8,200만 원 정도의 이제 뇌물이 있는데, 네. 그 뇌물 혐의 중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네. 김성진 씨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홍문정 의원은 이제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네. 이제 2014년에 이제 김성진 씨가 이제 이무재 삼성전기 고문,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홍문정 전 의원,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각종 IT 업계 관계자들하고 네. 식사 자리가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공진단이 뭔지 아시죠? 이제 고급 안약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예. 그거를 이제 1,000만 원짜리 한 박스, 예, 두 박스를 줬다라고 두 박스를 줬다고 진술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한 박스만 줬다고 인정이 네네. 됐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 이제 이분이 대체투자시장 AIM에 좀 상장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회사를. 네. 예,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를 했던 게, 그러면 너네 이제 나라에서 보증된 사람이 네네. 너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해라. 네네. 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미방위원장이잖아요. 네. 미방위원장인 홍문종 전 의원한테 아무래도 보증을 받고 네, 싶었던 거죠. 그게 만난 이유예요.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려다 보니까 네네. 이제 아까 거기서 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한국에서 공신력 있는 유명한 분, 그분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해라. 예.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당시 전지구원, 예. 그 지역난방공사 사장 하시던 분에게 그 얘기를 해서 그분이 홍 의원을 소개를 시킨 거죠. 그렇죠. 이게 만난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공진단도 가고 돈도 가고 그랬던 건데 재판에서는 이게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다른 이제 IT 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뭐 얘기를 했던 단통법을 좀 완화해달라. 예, 이건 그 사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쪽 예, 같은 경우는 사실 통신업계에서는 항상 수건이기 예,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김성진 씨가 네. 이제 뭐 업계 관계자들하고 이제 홍문정 의원까지 해서 네. 이제 공진단을 건넸다. 네네. 예, 그래서 건넨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게 네. 김성진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대가성이 이제 불분명하다. 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건넨 거는 인정이 된 겁니다. 네네. 그 부분도 있고, 그 당시 나왔던 보도를 쭉 살펴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진단이 1,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김성진 대표 얘기지, 실제로 1,000만 원, 가격이 인정이 되느냐, 이 부분도 증명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네. 무죄 사유의 그 부분, 그리고 아까 대가성이 있느냐,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감안돼서, 받은 건 인정하지만, 아까 대가성이 없는 걸로 봐서 무죄가 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회사. 네네네. 영국에 이제 상장하려고 할 때, 이제 아까 그 지역난방공사 네. 사장하셨던 분. 네. 네, 그분을 통해서 이제 홍 전 의원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만나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돈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그 사장님한테 전달을 했던 그렇죠. 거는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이제 이게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자체를 아직 완벽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 네, 네, 그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에서 한 거죠. 네네. 네. 재판 과정에서 김성진 대표한테 검찰이 이제 그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서 돈 전달 경위를 과거에 그 보도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네. 김성진 대표가 명품 가방을 계속해서 들고 다니니까 예. 너 가방에 뭐가 들어있냐 그래서 돈이 들어있다 그래서 한번 꺼내봐라. 1,000만 원이 그래서 나왔어요. 1,000만 원을 꺼내놓으니까 홍문종 의원을 소개한 지역난방공사 사장하신 분이 이 돈을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나 오늘 유흥수 접도했던 걸로 쳐라라고 하고 이걸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 뒤에도 1,000만 원을 이제 받아서 가져가면서 이거는 홍 의원에게 전달한 걸로 쳐라.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 그래서 이 김성진 대표는 홍 의원에게 다 주는 걸로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검찰이 맞습니다. 기소를 했고,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아까 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게 홍 의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배달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홍문종 전 의원 재판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무죄가 났지만 다른 사안들은 지금 유죄로 해가지고 네.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징역 4년 1심에서 나왔고요. 그러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항소했을 거 아니에요? 항소를 했고 지금 네. 이거 다시 유죄로 해서 6월달 중순경인데 네. 결심 공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2심의 결심 공판이 있었다는 네, 거죠? 다시 이제 징역 네. 9년을 이제 구형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곧 선고 공판이 네, 있겠네요.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보면 알겠네요. 한번 네, 사건 그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것도 한번 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네. 그 당시에 그렇게 정치권 로비가 홍문종 의원한테도 이제 손을 뻗치고 했다 그러면 로비가 대단했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이, 저 면면들이 좀 상당히 화려하다고 해요. 네, 뭐 일단은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김성진 씨 자필 편지를 이제 입수를 좀 해서 이제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써놓은 관련 정치인 명단이 있습니다. 그 김성진 대표가 이 자백하는 내용이 자필 편지를 예, 자필 받았어요. 편지가 저희가 갖고 정 기자가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 이제 아마 네. 김성진 씨가 다른 동료 수감자한테 보냈던 건데 이제 네. 그게 저희한테 이제 제보가 온 거죠. 이 필체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에 김성진 씨가 썼던 필체와 동일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네. 자필 편지는 검찰 수사 때 드러났던 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내용인가요? 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다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네. 예, 일단은 이제 뭐 사건이 정확하게 적혀 있으신 분을 네네. 얘기 드리면 이제 남경필 경기지사. 그 당시 얘기가 있어요. 당시의 경기지사였죠. 지사였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게 경찰 수사가 한번 진행이 됐던 사안인데 2014년도에 네. 지방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경필 경기지사 건은 검찰 수사가 됐던 거잖아요. 네, 네네. 수사가 됐었죠. 근데 이제 왜 자필 편지에 또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김성진 씨가 남경필 지사 후원에다가 네. 그 5천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했습니다. 500만 원씩 이제 10개를 쪼갰는데 이제 뭐 그 면면을 보면 자기 뭐 두 살 배기 아들 뭐 이름으로 막 네, 돈 네, 집어넣겠다 걸린 거거든요. 이렇게 쪼개기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원래 정치자금법상 1년에 최대 후원할 수 있는 한도 500만 원이잖아요. 개인이. 예. 개인,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이제 이 사람이 돈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네. 네, 그분이 이제 남경필 지사의 당시 이제 경제특보 음. 네, 또 이모 씨인데 네. 이제 이분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검찰 수사가 돼서 이제 김성진 씨는 약식 기소 5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모 씨는 교사를 한 혐의로 200만 원 약식 기소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처벌을 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네, 당시에 근데 김성진 씨가 검찰에 가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내가 남경필 지사를 존경해서 자발적으로 후원을 한 것이다. 자발적으로 후원했으니까 남경필 지사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사건이 그렇게 끝났거든요. 아, 근데 이제 잡힌 편지는 좀 내용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진술이 사실은 사실이 네. 아니었다라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제 김성진 씨 주장은 이겁니다. 돈을 주면 네. 예, 스마트 스쿨 관련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자기가 후원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그 5천만 원을 그렇게 쪼개기 후원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 예산을 주겠다고 한 저 사람은 남경필 지사라는 건가요? 남경필 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지금 모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준 것이라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사업 협약 체결을 했다. 실제로. 네. 예, 그건 어떻게 알고 거기 있어요? 적혀 있어요. 거기 아. 적혀 있는데 저희가 나와 있는 언론 보도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 언론 보도사에서 네. 또 이제 스마트 경기도 협약이라는 거를 실제로 아, 맺었고 그 네. 안에 이제 IT 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음.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봤더니 앞뒤가 맞더라 이거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네. 김성진 대표에게 하면 처음에는 자기가 검찰 진술할 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후원한 것처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쪽 인사에게서 예산을 받기로 하고 돈을 준 거다.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잡힐 편지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네. 좀 다른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긴 한데 그건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네. 말씀을 네. 드리지 않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인사가 또 있었잖아요. 네. 부정채용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이분도 이제 미방위에서 활동을 몇 년간 하신 적이 있으신 분인데, 네. 이제 아이카이스트가 2013년에 세워졌고, 이분 같은 경우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네. 그리고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미방위 활동을 했던 이제 자유한국당 그 당시 네. 이제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잖아요. 그쪽 이제 국회의원인데 네, 네, 이분의 이제 자녀와 그리고 처남을 자기 회사에 채용을 했다. 네. 예, 부정 그리고- 채용해줬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일을 봐주겠다고 해서 채용해줬다. 근데 그리고 무슨 일을 봐줬는지 지금 안 그거는 아직 적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안 적혀 예. 있는 거죠. 네, 이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겠네. 근데 이건 수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는 뭐 전혀 처음 나옵니다. 처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후원을 했다. 네. 이런 내용까지 어찌됐든 여권 인사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예, 그렇죠. 네, 전직 의원이지만. 네, 이분이 이제 공교롭게 제가 옛날에 했던 사건 하나 걸려가지고 지금 구속이 되어 있으시죠. 아, 그러시구나. 예. 네. 그분 쪽에서는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 네네. 네. 하여튼 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정 기자가 지금 잡힐 편지로 이렇게 우리가 받은 거는 완전 새로운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2016년 수사할 때 안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채용이, 부정 채용이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이건 한번 두고 봐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에서 제일 숨은 실세, 비선 실세라고 하면, 네네. 정윤회 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윤회 씨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 서열 1, 2위를 다투던 네. 측근인데, 아마 선배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소위 최순실 지금 개명한 최서원 씨의 남편이시죠? 예. 전 남편. 그렇죠. 네. 근데 이분도 관련이 돼 있다면서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확인이 좀 됐던 내용들이에요. 이제 아이카이스트에 이제 부사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장이니까 이제 김성진 씨가 이제 네. 부사장이 정윤혜 씨의 동생인 네. 정민혜 씨였습니다. 네네. 나중에 이제 사진 같은 게 이제 나중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정윤혜 씨가 직접 아이카이스트 제품을 이제 씌워놓는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면서 투자를 모집하고 했다고 해요. 네. 동생이 이제 정민혜 씨가 부사장으로 영입돼 있으니까 네. 뭔가 도움을 줬다는 어떤 그 사진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는 나와요. 정민혜 씨가 그 당시에. 뭐가 줬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네. 그때 당시에 아까 이제 영국 상장 얘기를 아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장을 하려면 실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는 법률회사하고 이제 그 주식 증권사하고 같이 와가지고 식사로 왔겠죠. 네, 실사를 왔어요. 네. 근데 왔을 때 당시에 이제 뭐 카이스트 그때 총장님 그리고 이제 미래부 차관 이런 사람들 만나거든요. 네. 만날 때 이제 정민혜 씨가 동행을 했습니다. 네. 네, 동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문정 전 의원도 그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 그 사진에는 정민혜 씨가 나오진 않아요. 뒤에 백그라운드에 정윤혜 씨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배제할 순 없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비선이었기 때문에 네. 비선이 뭐예요?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선 실세기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드러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차관도 만나고 이렇게 한 걸로 봐가지고는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 투자자들 보면은 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네. 이런 상장이 얘기를 됐어요? 하다가 상장 안 됐죠. 네. 그래서 동생을 갖다 앉혀놓은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더라도 정치권 로비가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컸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정 기자 생각은 그 당시에 검찰 수사 자체도
하다가 만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뭐 사실 뇌물은 네. 약간 진술을 안 하면 물론 그런 게 어려운 있죠. 측면이 있어서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를 받은 거는 뭐 때문에? 2016년까지 한 20차례 정도로 이제 성접대를 했다라는 게 이제 김성진 씨의 지금 몇 차례? 20차례 정도 했다. 그럼 20차례씩이나 그 이준석 대표를 그 당시에 만났다라는데?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당대표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별 볼 일이 없었지 않나요? 그냥 청년최고위원 하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나와서 노원병 뭐 출마하다가 또 안 되고 뭐 계속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소위 이제 박근혜 퀴즈라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저 뒤에 이제 있었잖아요. 뒤 배경이 됐었잖아요. 이준석 네네네. 대표에.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당시에 좀 가까웠을 거라고 뭐 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20차씩이나 이렇게 뭐 할 정도가 됐었나? 저는 네. 이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또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있으니까 수사를 하고 우리가 있으니까. 예단해서 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필요는 얘기하기가 좀 없어요. 어려워요. 근데 네. 저번에 저희가 이준석 대표 한번 인터뷰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당시에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 대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2012년 선거 끝나고 나서 별로 본 적이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만약에 뭐 접대를 했다고 하면은 김성진 씨가 좀 헛다리 짚었던 게 아닌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근데 이제 그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이준석 당 대표가 어쨌든 접대를 받은 걸로 보이는 정황들은 나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뭐 이제 호텔 숙박비나 뭐 이런 그것들은 걸로 나오는 돈을 거죠. 썼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이준석이라는 알고 이름이 등장하나요? 있습니다. 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또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또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것과 또 거기서 2차로 이어지는 성접대를 받았느냐 또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준석 네. 대표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김영란법에 걸릴 일도 없고요. 뭐 이제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일단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서는 어떤 정치적 성명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등장한 게 이제 아까 시계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박근혜 시계가 증거물로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된다. 이준석 대표가 줬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그쵸. 당시에 시계를 줬기 때문에 성접대도 있었을 거다. 이 논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직접적인 시계를 줬다고 해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걸 또 그 입증하기는 어렵죠. 입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 정도? 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과거 기사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네. 한번 이건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그 수사 이후에 국민일보 기사인데 국민일보가 그때 국민일보 기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성진 대표의 그 업무 일지랑 이런 것들을 네, 네. 입수를 해갖고 쓴 기사예요. 예.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성진 대표가 청와대 시계 남녀용 세트도 자주 선물했다라는 거예요. 그 청와대 시계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계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청와대 시계를 또 구해준 인사가 있나 봐요. 아. 그 김성진 씨한테 이렇게 네네. 돼 있어요. 청와대 시계를 구해줬다는 정치권 인사는 당시 새누리당 보좌관 소개로 김 대표를 만났는데 청와대 시계를 구하고 싶어해 공장을 연결해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진 대표에게 그 박근혜 시계가 나오는 공장을 연결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장에서 구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시계를 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네. 증거라고 했는데, 제 얘기는 증거가 못 된다라는 거잖아요. 아, 지금.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이준석 대표 성상납 받았다는 얘기가 네. 저 이거 사실 2018년에 제보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왜 기사 안 썼어요? 아니, 말만 갖고 기사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본인이 자백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전원으로 제보가 와서 네. 이제 이런 의혹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네. 네, 근데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한번 이제 경찰 수사도 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그래야죠. 같아요. 자, 이준석 대표 지금 자매가다 어제 광주에 나타난 것 같아요. 무등산 네, 맞습니다. 방문을 했었어요. 예.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이제 그 국민의힘은 권성동 그 원내대표 직무대행 취지로 결론이 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이 났고, 이준석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가 중요한 국면이 된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한번 결론은 이제 그 경찰 수사에 성접대가 있었냐 없었냐까지 나올 사실관계가 등장할 수 있잖아요.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예. 네.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홍문종 전 의원에 대한 2심도 곧 나온다면서요. 예. 그 판결문이라는 그 내용 좀 지켜봐가지고 후속 보도할 거 있으면 보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약간 흥미로웠던 게,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네. 이제 뭐 일정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정관계 인사들 뭐 수십 명을 이제 네. 100여 차례 만난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던 인사들 대체 누군지. 그거 한번 이제 네, 우리도 또 그것도 취재를 해봐야 돼요. 이게 다시 불씨 꺼졌던 불씨가 이준석 중징계로 지금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준석 근데 왜냐면 지금 그 연루돼 있는 인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준석 그것만 콕 집어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좀, 예,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기저에 깔려있는 아이카이스트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는 계기가 됐어요. 네. 네. 한번 다시 정확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취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